안녕하십니까. 이민석 대건 안드레라고 합니다. 네, 저번 시간에 소개 드렸듯이 저는 한국교회사연구소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저번 시간에는 저희가 무엇을 공부했었죠? 네, 빌림 신부님의 생애와 안중근 의사의 생애를 공부했죠. 그리고 기억나는 것이 왜 안중근은 의사일까? 가 좀 기억이 남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천주교인, 신앙인으로서의 안중근이 좀 가려져 있지 않았을까에 대한 아쉬움을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앞서 빌렘 신부님과 안중근 의사에 대해서 배웠다면은 이제는 빌렘 신부님이 기록한, 기억하고 했던 안중근 의사의 순국 직전의 모습을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제목 자체도 빌렘 신부 여순 감옥을 찾아가다가 이번 주의 강의 제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화면에 보이시는 이 두 서한이 보이시죠? 이 서한이 빌렘 신부님께서 작성했던 연례보고서, 그리고 전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 로렌 지역 출신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로렌 지역 후원자들에게 보낸 서한입니다. 이 서한들을 통해서 빌렘 신부님이 안중근 의사를 어떻게 기록했고 어떻게 기억하는지에 대해서 보려고 하는 시간입니다. 참고로 홍보 하나 해드리면 이 연례보고서 서한을 비롯한 이 이른바 빌렘 신부님 서한집이 저희 한국교회사연구소에서 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오늘 공부를 해보실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고요. 또 다음에 혹시나 발행이 된 뒤에 사보셨을 때 그때 강의를 들었었지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할 것 같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이번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빌렘 신부님은 1909년 10월 31일 날 하얼빈 의거, 안중근 의거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26일 날 의거가 발생했기 때문에 27, 28, 29, 30, 31일 5일 만에 이 하얼빈 의거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서한에도 남기게 되는데요. 하지만 10월 31일 날에는 이토 히로부미를 포살한 인물이 안중근 의사인지는 몰랐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11월 3일에 이르러서야 이 안명근은 그 안중근 의사의 사촌입니다. 이 사촌에게 안중근이 이토를 포살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들은 직후에 주일 미사에서 이런 강론을 합니다. 빌렘 신부님은 어떠한 애국심이나 공공의 필요에서든 개인적인 살인은 정당화될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인을 기뻐하는 것조차 악정이고 양심의 죄를 짓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도 미텔 주교님의 모습을 보셨다시피 그 당시 선교사들의 인식과 거의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안중근 의사의 의거를 살인행위로 여겼던 그 당시 천주교의 입장과 동일했던 모습을 취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왜 동일한 살인으로 규정하고 있는 빌렘 신부님은 또 이전 시간에 보셨다시피 미텔 주교님이 그렇게도 반대를 함에도 불구하고 왜 여순 감옥으로 찾아갔을까? 저번 주 시간에 제가 선교사로 지명했던 그 빌렘 신부님은 왜 감옥으로 간 것일까?
대한 그 궁금증을 이번 시간에 풀려고 합니다. 민족운동에 공감을 한 걸까? 아니면 어린 시절 복사와 신부와의 관계에서 오는 의무감일까? 이 두 가지 다일까? 아니면 이 두 가지도 아무것도 아니일까에 대한 의문점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합니다. 마지막에 제가 밝히겠지만 이 두 문제 가지고 이른바 한국사 혹은 한국 천주교회사에서는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이 빌렘 신부님이 공감을 했냐 안 했냐는 사실 꽤 중요한 이야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910년 2월 17일 날 빌렘 신부님은 이 안중근 의사에게 사형 선고를 받았다라는 소식과 함께 여순 감옥으로 좀 와달라는 전보를 받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빌렘 신부님은 여순 감옥 당국자들이 원래는 2월 26일이었습니다. 그러면은 2월 17일에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정말 짧은 시간 이후에 바로 순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여순 감옥 당국자들로부터 3월 25일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성금요일로 연기한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 재판장인 그 당시 재판장인 만화배 판사로부터도 이 안중근이 미사를 보고 싶어하는 것을 알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빨리 와달라는 전보를 받습니다. 또 계속 제가 미텔 주교님이 천주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계속 못 가게 하셨다고만 했지만 사실은 미텔 주교님도 이 신부 파견 요청을 계속 받습니다. 일제 당국으로부터 두 차례나 받는데 한 번은 편지로 또 한편으로는 전보로 전달을 받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이전에 보셨듯이 두 가지 때문에 천주교인이 포살하지 않았을 거다. 그리고 한 가지 살인은 잘못된 것이라는 걸 인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보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안중근 의사가 갇혀 있던 여순 감옥 그리고 재판을 받았던 고등법원을 보실 수 있습니다. 빌렘 신부님은 3월 2일 날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4일 날 이 꽁꽁원 압록강을 건너 7일에서야 3월 7일에서야 여순 감옥에 도착을 했습니다. 앞서도 보셨다시피 빌렘 신부님은 이 사형수에게 오직 성물을 집행하러 왔지 정치적인 문제, 즉 안중근이 포살한 이토 히로부미에 관련된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미사 시간에도 밝혔듯이 안중근의 이토 히로부미 포살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범죄라고까지 당국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까지 보면 어떻게 보면 그럼 정말로 사제로서의 의무감으로 간 것으로 여겨지는데요. 그 뒷부분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월 8일 날 이제 빌렘 신부님은 안중근의 두 동생인 안정근, 안공근과 함께 감옥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줄친 부분과 진한 부분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칠판에서도 좀 강조해야 될 부분을 좀 제가 적어 놓았는데요. 이 냉정한 모습을 보이려고 했던 이 빌렘 신부님은 안중근, 즉 토마스가 방 안으로 들어와 무릎을 꿇고 한국식으로 저번 시간에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차디찬 여순 감옥에서 절을 하는 무릎 꿇고 큰절을 하자 냉랭한 모습으로 유지를 하려고 했던 빌렘 신부님은 이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안중근을 일으켜 세우고 이 가엾은 토마스야 자네를 여기서 만나다니 하면서
감정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사제로서 의무감으로 갔던 게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5년 만에 봤다고 저번 시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5년간에 못 봤던 그 감정이 이 아비와 같은 마음, 그리고 가엾은 토마스 자네를 여기서 만나다니라는 이 목소리로만으로도 이 빌렘 신부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빌렘 신부와 안정근, 안공근 두 동생이 면회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한국사 교과서에 보시면 이 왼쪽 부분, 왜냐하면은 안중근 의사가 보여야 하기 때문에 이 왼쪽 사진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보셨을 것입니다. 근데 반대편 부분, 제일 왼쪽이 빌렘 신부님, 그리고 그 가운데가 안정근 둘째, 그리고 그 옆에가 안공근 셋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안중근에 주목하다 보니까 이 사진은 잘 보시지 못하셨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 면회 장면을 보신 거고요. 그래서 이 면회로서는 빌렘에게는 성이 차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안중근에게 왔던 이유가 고해성사와 성체성사를 베푸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빌렘은 이 성사를 위해서 안중근을 만나게 해달라고 이 여순 감옥 당국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요청을 하게 됐고, 빌렘과 검찰관 이 두 사람은 사실 감옥에서 미사를 드린다는 거, 성체성사를 한다는 게, 고해성사를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일 아닙니까? 그 당시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전례가 없던 감옥에서의 고해성사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논의를 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일제에서는 그렇다면 통역관이랑 이 감옥 간수들이 같이 함께한다는 조건 하에서 고해성사를 허락했습니다. 그 사실은 그 서한을 보시면 빌렘 신부님이 고민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고해성사라고 하는 것은 둘만의 공간이 필요한 것인데 이 간수들이 같이 보겠다고 하니까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하지만 이렇게라도 안 하면 고해성사를 못하겠구나라는 판단을 하시고, 그러면 같이 입회하고 고해성사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해성사를 하는데 고해성사의 장면을 제가 그대로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줄침 부분만 보시면 빌렘 신부님은 중배기를 걸치고 머리에 사제 강모를 쓰고 두 손에 십자가를 들고 맨 뒤에서 걸었습니다. 감옥에서 이런 행렬은 처음이었을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감옥에서는 있을 수 없는, 어쩌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을 보시면 넓은 응접실에 들어가자 두 명의 간수 사이에 토마스, 여기서 토마스는 안중근 의사이지 않습니까? 이 토마스가 가느다란 수갑을 찬 채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빌렘 신부는 탁자에 공손히 십자가를 내려놓고 수감자에게, 이 수감자는 곧 안중근이지 않습니까? 이 안중근에게 혼자 와서 무릎을 꿇으라는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해성사 내내 이 일제 당국자들도 아주 조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분이죠. 빌렘 신부님과 안중근 의사는 마치 어느 오래된 대성당의 한 구석에 있는 것 마냥 자유롭게 고해성사를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경계하지 않고 깊이
몰입했다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해성사가 끝난 이후에 안중근은 바로 다음 날 영성체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보셨듯이 고해성사도 반대했던 거 보셨죠? 그래서 고해성사도 입회하에, 자신들이 입회하에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 영성체는 더 까다롭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여성 감옥의 규칙상 독살의 우려로 외부 음식 반입이 안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이유를 빌렘 신부님은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사형을 당할 바에야 자살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죄수들이 엄청 많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외부 음식 반입이 안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성체 성사를 하려면 사실 제병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제병이 독살의 우려가 있다고 이 감옥 당국자들이 안 된다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며칠을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논의 과정은 좀 적지는 않았는데요. 그리고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빌렘 신부님은 이 당국자들을 쭉 늘어서게 하고 안중근 형제들, 곧 안정근, 안공근에게 제병을 먹입니다. 그래서 독이 들어있지 않음을 확인시키게 됐고 일본 당국자들은 그제서야 이게 독약이 들어있지 않구나 라고 하면서 미사 거행과 영성체를 허락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실 안정근, 안공근은 미사의 복사로 들어가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일제 당국자들은 빌렘 신부님만 들어가게 하게 했고 두 동생인 안정근, 안공근은 미사 참례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빌렘 신부님은 안중근 의사를 복사로 삼아서 미사를 봉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토마스, 자네는 합당한 자격을 갖추지 못했지만 주님께서는 오늘 자네에게 은총을 베푸실 것일세. 주님의 은총에 감사하고 자네가 바치게 될 마지막 미사 순국해야 되기 때문에 이 마지막 미사인 이 미사에 성실히 참례하도록 노력하게 하면서 추억을 이야기하죠. 어린 시절 나의 복사였던 그대로 복사를 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걸 준비하면서 참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울 때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 빌렘 신부님과 안중근 의사는 이 성호경을 긋고 미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이 부분도 많이 놀랐습니다. 안중근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울산늑약 이후에 5년 동안 의병운동에 참여했기 때문에 미사를 드리지 못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답창을 한 구절도 잊지 않고 따라했습니다. 그래서 이 빌렘 신부님은 깜짝 놀랐죠. 5년이나 떨어져 있던 안중근이 답창을 한 구절도 잊지 않았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미사를 보면서 이후에 이게 1912년 앞서 그 서한 중에서도 1912년도 로렌지어 후원자에게 보낸 서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이 미사를 잊지 않았고 결코 잊지 못할 것이라고 회고할 정도로 이 토마스 안중근과 미사를 드린 것이 추억에 꽤 많이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장엄했던 미사를 좀 더 보겠습니다. 빌렘 신부님은 복음서를 봉독 후에 안중근 의사에게 복음 말씀을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테오 복음 5장 4절부터 5절을 인용하시면서 우선 우리 주님께서는 군중에게 둘러싸여 설교를 하시고 그들의 육신을 가엾이 여기셔
고쳐주셨다. 그런 다음 목소리를 높여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행복에 대해 모든 이들에게 선포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구절을 이야기하십니다. 행복하여라 온유한 사람들, 행복하여라 슬퍼하는 사람들이라고 복음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복음 말씀을 이제 적용하는 구절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자네는 이 세상에 행복해서 이제 더 기대할 것이 없다고 인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곧 순교를 하셔야 되니까 이 행복에서 이제 기대할 것이 없겠지. 하지만 자네가 바라는 것, 신앙과 회개와 사랑을 통해 자네가 손에 쥘 수 있는 것이 하나 있다라고 하시면서 기뻐하여라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라는 마테오복음 5장 12절 9절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굵은 글씨를 보시면 우리 주님은 착한 강도가 지은 죄를 꾸짖지 않으셨고 그저 바로 오늘 낙원에 있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다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즉 신부님이 이걸 더 자세히 설명해 드려야 되긴 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 이 착한 강도가 곧 안중근 의사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용서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 말씀에 대한 빌렘 신부님의 생각을 바로 그 뒤에 보이는데요. 만일 사람들이 제가 지나치게 관대했다고 용서한다는 복음 말씀을 적용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나치게 관대했다고 혹은 일본 신문에서 그러했듯이 그러한 충고가 늦은 충고라고 비난을 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할 말이 있다고 하시면서 하는 말씀이 이겁니다. 그럼 왜 당신들은 토마스가 저격한 이후에야 그를 잡았느냐? 그 전날 붙잡지 않은 것을 반대로 역으로 이야기하십니다. 그만큼 내가 죄를 사할 수 있는 말씀 적용한 것이 정당했음을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미사는 안중근 의사의 영성체로 마무리가 됐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안중근은 성체성사와 함께 노자성체까지 한꺼번에 받습니다. 이 노자성체라는 것은 이제 죽음을 앞둔 천주교인들에게 하는 성체 의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빌렘 신부님은 그 다음 날 이제 마지막 면회를 하고 청계동으로 돌아가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보름 후인 3월 26일 날 안중근 의사는 차디찬 여순 감옥에서 순국하셨습니다.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안중근 의사는 3월 25일 성금요일 날 순국하기를 바랬지만 그것조차 일제 당국자들은 허락하지 않고 그 다음 날 저번 시간에 뭐라고 했죠? 26일이 이토 히로부미가 죽었던 날입니다. 그래서 이 죽었던 날에 순국힘으로써 이른바 보상심리, 복수를 했다라는 일본 특유의 보상심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26일 순국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형 집행 직전의 안중근 의사의 모습입니다. 이 수의는 어머니인 조마리아께서 직접 한 땀 한 땀 술을 놓아서 만든 수의입니다. 그래서 이 조마리아 여사의 그 마지막 서한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만약 늙은 어미보다 먼저 죽는 것을 불효라 생각한다면 이 어미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너의 죽음은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조선인 전체의 공분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네가 항소를 한다면 그것은 일제의 목숨을 구걸하는 짓이다. 네가 나라를 위해 이에 이른즉 땀만 먹지 말고 죽어라
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너의 수의를 지어 보내니 이 옷을 입고 가거라. 그리고 다음 생애에는 반드시 선량한 아들이 되어 이 세상에 나오너라 라고 하고 계십니다. 좀 여담이긴 하지만 제가 25주 된 뱃속 아기가 있습니다. 좀 있으면 이제 태어나는데요. 저는 아버지지만 제 딸이 만약에 이런 상황이었다면 저는 항소하라. 무조건 잘못했다고 해라. 절대로 죽지 마라. 하겠는데 이 조마리아 여사는 수의를 만들어서 죽어라. 라고 하는 거 보면 조마리아 여사도 엄청 대단한 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여기서는 주인공이 빌렘 신부님과 안중근 의사이기 때문에 제가 아버지 안태훈과 어머니 조마리아에 대해서는 많이 이야기를 안 하고 있지만 조마리아 여사는 이후에 또 뭐 계몽운동 혹은 독립운동에 참여를 하는 이른바 여성 독립운동가로서 이름을 널리 알립니다. 네, 그래서 사실 저번 시간부터 계속 안중근 의사의 하얼빈 거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여수는 도대체 어디인가를 제가 이야기를 못 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통해서 좀 전반적으로 안중근 의사의 하얼빈 거사 그리고 순국까지의 모습을 좀 말씀을 드리면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 제일 오른편 끝에 블라디보스토크가 있지 않습니까? 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1909년 10월 21일 날 그러니까 1910년 3월 26일 날 처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벌써 그 전해에 이 안중근 의사는 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안중근 의사의 포살 계획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쯤에 하얼빈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 하얼빈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얼빈에서 포살하게 되는데 이 중국식 발음으로 그 밑에가 차이자와 거우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저번 시간에 제가 채가구역이라고 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우덕순, 조도선이 대기하다가 포살하려고 했던 곳이 채가구역이고요. 그 다음 역이었던 곳이 하얼빈역입니다. 그래서 이 하얼빈에서 의거가 일어났고 잘 보이시지는 모르겠지만 이 그림 중에 이 지금도 하얼빈역에 가보시면 안중근 의사가 저격했던 곳을 이 바닥에다가 해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실 역사학도로서 그 공간에 대해서는 좀 많이 생각을 안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순 감옥이 하얼빈 근처이지 않았을까라고 좀 저도 모르게 그냥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저기 제일 끝에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반도 끝에 여순이라고, 그러니까 중국식 발음으로는 리순이라는 곳에서 순국하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이 2주에 걸쳐서 이 빌렘 신부님이 누구고 안중근 의사는 어떤 분인가를 봤다면 이 맺은말에서 도대체 왜 빌렘 신부님은 여순 감옥에 갔고 고해성사를 하고 성체성사를 했는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목적을 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도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빌렘 신부님의 성체성사, 고해성사에 대해서 두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사제로서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갔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 저번 시간에 지도로 보셨듯이 이 프랑스와 독일 사이의 국경지대의 출신으로서 남다른 민족의식을 지녔기 때문이지 않을까,
이 민족의식을 가졌다면 안중근 의거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당시 프랑스 선교사들이 종교적으로는 단죄해야 되는 행위라고 하지만 빌렘 신부님은 어쩌면 이 분쟁 지역, 어떻게 보면은 독일에게 계속 공격받았던 지역의 출신으로서 독일을 일본으로 바꿔 생각했다면 정치적 의미를 갖고 안중근의 그런 포사를 이해하지 않았을까라는 이 두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보게 된다고 하면은 종교적 측면에서 그냥 사제의 역할로서 갔다라는 학설이 대다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공감을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저희가 이 서한에서 보셨듯이 이 칠판에 적어 놓은 것처럼 아비의 마음으로 가엾은 토마스 자네를 여기서 만나다니 라는 이 구절로만 봤을 때 어떻게 그냥 사제로서 성사를 베풀었을까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그 당시 프랑스 선교사들이 갖고 있던 인식으로 봤을 때 무조건적으로 이 안중근의 의거를 옹호했냐, 이것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빌렘의 회고를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빌렘의 회고, 계속 말씀드리는 1912년에 청계동에서 떠난 뒤에 후원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사제의 신분을 잊고 세속의 아버지처럼 신경을 고백한 것을 주목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빌렘 신부와 안중근 의사는 단순한 사제와 신자의 관계가 아니라 그 이상의 관계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안중근에게는 빌렘은 영생의 정신적 아버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안태훈이 세속에서의 정말 아버지라고 한다면 영생의 정신적 아버지로서 빌렘이 있는 것이지 않을까. 그리고 빌렘에게 안중근은 세속의 아들로서, 신부님은 아들이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가엾은 토마스 자네를 여기서 만나다니라고 아비 같은 마음으로 고백하는 빌렘 신부님을 본다면 빌렘에게 안중근은 아들이나 마찬가지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 한국사에서 논쟁이 가해지는 민족운동을 옹호했다, 옹호하지 않았다의 그런 이분법적인 이야기로 설명을 안 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계속 그 천주교회를 공격하는 논리가 있습니다. 일제 때 왜 천주교는 독립운동에 기여를 하지 않았느냐, 이게 너무 속상합니다. 그럼 안중근은 그냥 안중근 개인의 독립운동이었느냐? 사실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저번 시간, 이번 시간을 보면서 안중근의 독립운동은 사실 천주교 사상, 천주교 신앙에 가장 영향을 많이 들어서 있던 행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사 역사학계에서는 천주교를 너무 비판하고 있는 것이 좀 아쉬울 따름입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 저의 부족한 강의로서 한국 천주교회를 대변할 수는 없겠지만 이번 강의를 통해서라도 천주교회가 일제 때 소외했다고 하는 그런 학설이 조금은 좀 누그러졌으면 좋겠고, 이 빌렘 신부님의 이 여순 감옥 행위 오로지 민족운동에 공감했냐 안 했냐가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그냥 빌렘 신부님이 고백했듯이 그냥 영생의 아버지로서 아들을 찾아가는 것을 그냥
바로 그냥 느꼈으면 좋겠고요. 또 안중근도 세속의 아들로서 하늘나라로 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장황하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다시 본론으로 다시 돌아오면은 이 두 분은 세속을 초월한 경지에서 아름답고 장엄한 종교적 의례를 치렀던 것입니다. 보셨듯이 고해성사, 성체성사를 통해서 장엄한 종교적 의례를 치렀던 것으로 그냥 보셨으면 좋겠고, 빌렘 신부님은 서안에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1930년대까지도 이 기억을 추억합니다. 옥중에서 안중근과의 만남을 영원히 잊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돌아가셨던 안중근은 성사를 통해서 세속을 초월한 영생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안중근은 큰아들인 분도를 신부로 키워달라는 유언을 남기죠. 근데 여기서 분도 이야기를 좀 하면 좋겠습니다. 전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안중근에게는 이남 일녀가 있습니다. 큰아들이 분도였고요. 둘째가 준생입니다. 이 신부로 키우려고 했던 이 분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신부님이 되셨을까요? 아니면 못 됐을까요? 네, 안타깝게도 못 됐습니다. 그 이유가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 안중근 의거가 있은 뒤에 이 분도는, 이게 정확한 사실은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어린 시절에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어른이 주는 과자를 먹고 죽었다는 것이 일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후대 학자들은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일본이 분도를 죽였다. 이 신부로 키우고 싶다고 하는 안중근의 유언이 지켜지지 못하게. 또 왜냐하면 일제 입장에서는 분도는 제2의 안중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의 길을 걸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어린 시절에 일제 입장에서는 싹을 자른다는 의미로 진짜로 독약으로서 씨를 말린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둘째 아들은 어떻게 지냈을까요? 사실 하늘에서 안중근이 아버지로서 바라본다면 이 둘째는 정말 못된 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이 준생은 성장한 뒤에 아버지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것에 대해서 반성을 합니다. 그것도 어떻게 반성을 하느냐면, 이토 히로부미도 자식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토 히로부미 자식에게 가서 나의 아비가 너의 아버지를 죽인 것을 반성하겠다라고까지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 일파만파 퍼집니다. 이 후레자식이다고. 어떻게 안중근의 아들이면서 이 민족의 영웅, 어떻게 보면 민족의 별인 이 아들, 안중근의 아들이 그런 행동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비판을 엄청 받으면서도 이 안준생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학도로서 지금의 시선으로 바라본다면 안준생의 생애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참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아버지가 순국하셨고 또 부인, 엄마죠. 어머니인 김아려 혹은 조마리아 할머니의 그 고통스러운 삶을 바라보고 컸고, 또 자기의 형이었던 분도가 지도새도 없이 죽어버렸던 삶을 기억한다면은 어떻게 둘째 아들 준생으로서 민족운동으로 갈 수 있었겠습니까?
또 평범하게 산다는 것도 불안했을 것입니다. 언젠가도 자기 형처럼 나도 죽겠지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토 히로부미의 아들에게 찾아가서 미안했다. 우리 아버지의 그런 의거를 반성하마라고까지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들들의 이 불행한 모습들도 좀 기억을 하셔야지만 안중근의 생애를 더욱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계속 제가 누누이 이야기 드렸듯이 이 1910년 3월 25일 성금요일 날 돌아가시기를 그렇게까지 바라던 안중근 의사는 3월 26일에야 그 다음 날이죠. 3월 26일 날 순국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준비하면서 성금요일 날 돌아가시기까지는 해주지. 이 정말 못된 일제의 극악한 모습을 보면서 이 일제, 지금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불매운동 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 일제 시대를 공부를 조금이라도 하게 되면, 그리고 저번 주 이번 주 이 안중근 의사의 생애를 보신다면은 불매운동을 더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뭐 맹목적으로 일본이 나쁘다 이것보다는 이렇게 일제 때 독립운동을 위해서 순국하셨던 분들을 생각한다면 불매운동이 계속 지속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뭐 저번 주 이번 주 공부를 하면서 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계속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안중근의 천주교 신앙을 좀 깊이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타까운 점이 안중근 의사의 독립운동은 천주교 신앙과 별개다라는 게 너무 강조되어 있다는 것이 역사학도로서 조금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이걸 준비하면서 저는 많이 공부도 했고 많이 행복했습니다. 제가 잘 모르는 안중근 의사의 그런 의거, 그리고 살아왔던 생애가 정말로 안타까웠다. 그리고 이 말미에 말씀드렸듯이 이 아들들의 모습까지도 보시면 너무 안타까운 모습들이 너무 많이 남아서요. 이런 부분들을 조금 깊이 새기시고 안중근을 바라보시고 또 이 순국 110주년을 기억하시면 어떨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네, 부족한 강의였습니다. 뭐 첫 번째 시간 조한건 신부님께서 재밌게 강의하셨고, 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강의는 그 신주현 선임연구원의 그 선을 넘는 교회사를 재밌게 들으셨죠. 어떻게 보면은 많이 부족한 저와의 그 안중근 공부를 조금은 부족하시더라도 이 안중근 생애가 어땠을까라는 부분을 좀 간직하시고 가시는 걸로 그냥 저희 부족한 강의를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강의는 이제 다음 주는 다른 분이 하시는 것으로 할 것입니다. 네,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